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동력, 시간, 돈, 그런 것들을 준다고. 맞습니다. 그녀를 위해 솔선수범해 행동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겠죠. 하지만 그건 사랑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손이 멈춘 뒤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의 사랑이 여자를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완성시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영상 끝에 다다를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사랑이 손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옮겨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한 남자의 영혼을 빚어내는지를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는 무언가를 해주고,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희생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무위사무사, 하지 않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일을 한다. 처음엔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사랑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무의도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것을 이루는 지혜가 보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해주려 애쓰는 것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함께하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그는 변합니다. 말보다 깊게, 눈빛보다 오래, 자신도 모르게 변합니다. 세상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가 사랑할 때 주는 건 선물이 아니라 인생의 한 조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그가 주는 것들을, 그리고 그 주는 행위가 어떻게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지를.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손에서 시작됩니다. 고장난 가전을 고치고 힘든 일을 대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원시 형태입니다. 남자는 손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자의 하루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자가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첫 언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냅니다. 남자의 시간은 생애의 단위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에게 시간을 쓴다는 건 인생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시계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작은 선물도 건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크기로 주는 선물. 그녀의 손에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는 것. 그것은 말로 못한 마음의 번역입니다.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건 힘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녀가 편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사랑의 본질이 보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노동력과 시간과 선물, 이것들은 사랑의 껍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껍질 안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남자가 처음 주는 사랑은 손으로 합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사랑은 손이 멈춘 뒤에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손이 멈춰야 하는가? 그것은 손으로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줄 수 있는 시간도 유한하고, 살 수 있는 선물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주는 사랑은 다릅니다. 마음은 고갈되지 않고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며 물질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남자는 달라집니다. 그의 세상이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묘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느 오후의 바람 같은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남자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전환입니다. 주는 것에서 되어가는 것으로의 변화, 행동에서 존재로의 이동.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흐르려고 애쓰지 않고, 새는 날지만 날려고 애쓰지 않는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애써서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녀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녀를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존재의 방식이 됩니다. 이것이 손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남자는 이 순간을 지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존중을 배웁니다.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를 통해 자신이 바뀐다는 걸 압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같은 땅에 뿌리 내리되 각자의 모양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서로에게 그늘을 주고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지만 서로를 억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녀를 이해하려 하기 전에 그녀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우리의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은 이해하기 전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도 그녀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평온이다. 설렘은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온은 조용하지만 영원히 갑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설렘이라면 나이 든 후의 사랑은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는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겪은 시간들, 함께 견딘 어려움들, 함께 나눈 침묵들, 그 모든 것이 쌓여 평온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됩니다. 경청을 배웁니다. 그녀가 긴 이야기를 해도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화가 아니라 이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더 큰 신뢰, 그것이 경청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말 안에서 남자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를 배웁니다. 평화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울리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그녀 곁에서 평온해지겠다는 다짐. 사랑은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춥니다. 그건 흥분이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본다는 것은 서로를 감시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같은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함께 세상을 바라봅니다. 함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같을 때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존중과 여유와 경청과 평화. 이것이 마음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손으로 하는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노력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처음엔 여자를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여자를 통해 자신을 배웁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뀌는 것, 여자를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영혼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더욱 미묘합니다. 손에서 마음으로의 전환이 봄에서 여름으로의 변화라면 마음에서 영혼으로의 전환은 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입니다.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들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들뜸이 고요함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남자는 깨닫습니다. 사랑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신이 서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남자를 성장시킬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사랑 앞에서 자존심은 무릎 꿇습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승부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경외가 공존하는 상태다. 사랑 앞에서 인간은 신을 닮는다. 이 말은 사랑이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것이 상대방일 수도 있고 사랑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진 순간 비로소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 약함이 그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강함이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자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진짜 사랑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여자를 기다릴 줄 아는 남자는 결국 자신을 기다립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녀가 다가올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자신도 성장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숙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속도가 아니라 함께 걷는 호흡의 일치입니다. 빨리 가려는 사람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는 사람은 함께 갑니다. 남자는 사랑을 통해 천천히 가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과 두려움과 기다림. 이것들은 약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남자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남자는 사랑을 하면서 여자에게 무언가를 주지만 정작 더 많이 받는 것은 남자 자신입니다. 손으로 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 더 많고 마음으로 배우는 것보다 영혼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큽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남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남게 할까요? 추억일까요? 선물일까요?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남기는 것은 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변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끝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남자는 사랑할 때 두 번 변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를 만나면서 변합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주고 싶고,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손이 움직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주고, 시간을 내주고, 선물을 건넵니다. 그는 아직 사랑을 행동으로 배웁니다. 고생하지 마. 내가 할게. 이런 말들은 마음보다 손이 앞서는 언어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다름을 존중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제 사랑을 행동이 아니라 관계로 배웁니다. 라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던진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남자의 사랑이 여자를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완성시키는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여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남자의 눈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녀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도 남자를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여자는 거울일 뿐입니다. 남자가 그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신의 두려움을,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은 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사랑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는 선물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다툼마저 멈춥니다. 대신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너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너와 살아서 고맙다이다. 의존이 아니라 감사, 소유가 아니라 존중, 요구가 아니라 수용.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처음에 주던 세 가지, 노동력과 시간과 돈. 이제 그것들은 모두 내려놓습니다. 고쳐주던 손은 이제 손을 잡아주는 손이 됩니다. 시간을 내던 남자는 이제 시간을 함께 흘려보내는 남자가 됩니다. 돈을 쓰던 남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사랑의 시작에서 남자는 많은 것을 줍니다. 사랑의 중간에서 남자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랑의 끝에서 남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됩니다. 루이스 미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라진 후에도 그 사람을 통해 더 나은 내가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자를 얻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자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겸손과 두려움과 기다림, 존중과 경청과 평화. 이것들은 모두 사랑이 남긴 선물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준 것보다 여자가 남자에게 준 것이 더 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자를 통해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이 더 큽니다. 앤 프랭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잃지 않고도 너를 품는 일이다.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품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지혜입니다. 열정은 타오르지만 쉽게 식고 지혜는 고요하지만 오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의 사랑이 있고 여름의 사랑이 있고 가을의 사랑이 있고 겨울의 사랑이 있습니다. 봄의 사랑은 설렘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미소 하나에 하루가 달라지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빛납니다. 봄의 사랑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손으로 주고 몸으로 보여주며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사랑은 성장입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여름의 사랑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존중을 배우고 경청을 배우고 평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을의 사랑은 성숙입니다. 열매가 익어가고 색깔이 깊어지고 향기가 진해집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압니다. 눈빛만으로도 침묵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을의 사랑은 영혼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겸손과 두려움과 기다림을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의 사랑은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본질만 남습니다. 외로워 보이지만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쓸쓸해 보이지만 가장 평온한 계절입니다.
겨울의 사랑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주는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력도, 시간도, 돈도, 심지어 마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변화된 자기 자신, 성장한 자기 자신, 겸손해진 자기 자신. 사랑은 남자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웁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이 멈추고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평생 채우려던 것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사랑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남자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조급함을, 자신의 불안을. 그리고 그 승리는 여자를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은 승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행복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는 것임을, 사랑이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임을. 남자가 사랑할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는 여자를 위해 일하지만 결국 자기 안의 아이를 키웁니다. 노동력과 시간은 사랑의 시작이고 존중과 평화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자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한순간처럼 짧고 하루를 살아도 영원처럼 길 수 있다. 사랑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깊이 사랑한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도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평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력과 시간과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으로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중과 여유와 경청과 평화로 사랑을 배우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이 영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겸손과 두려움과 기다림으로 사랑을 통해 자라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진짜 의미는 주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의 진짜 목적은 상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하나의 명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으로 주는 사랑은 쉽게 식지만 마음으로 배우는 사랑은 평생 남습니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 사랑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자가 떠나도 그 사랑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랑을 통해 성장했으니까요.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배움이 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옵니다. 하지만 이별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얻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는 것보다 당신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바꾸려는 것보다 당신이 바뀌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을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끝났지만 당신의 성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이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어떤 것은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이 남긴 변화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손이 멈추고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사랑은 여자를 얻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노동력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영혼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남자의 사랑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조화롭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함께하되 종속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 균형을 찾는 것이 평생의 수련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하며 인사하는 것이다. 혼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감으로 느껴집니다. 먼저 눈으로 느낍니다. 그녀의 미소를 볼 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할 때, 그녀가 있는 풍경을 볼 때, 사랑은 시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각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흐려져도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귀로 느낍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녀와의 침묵을 들을 때, 사랑은 청각으로 깊어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녀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평온합니다. 손으로 느낍니다. 그녀의 손을 잡을 때, 그녀를 안을 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사랑은 촉각으로 전해집니다. 손의 온기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포옹의 따뜻함은 어떤 약속보다 확실합니다. 코로 느낍니다. 그녀의 향기를 맡을 때, 그녀가 좋아하는 꽃향기를 맡을 때, 그녀와 함께한 공간의 냄새를 맡을 때, 사랑은 후각으로 기억됩니다. 향기는 가장 오래 남는 기억입니다. 그녀의 향기를 맡으면 모든 순간이 되살아납니다. 혀로 느낍니다. 그녀가 끓여준 차를 마실 때, 그녀와 함께 먹는 식사를 할 때,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때, 사랑은 미각으로 새겨집니다. 함께 나눈 음식은 그저 끼니가 아니라 사랑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오감을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육감으로 느끼는 사랑입니다. 그녀가 어디 있어도 느껴지는 것,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것, 그녀가 필요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은 오감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으로 느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감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이 만지는 것이 되고, 만지는 것이 느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감각이 하나가 되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손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영혼으로 완성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힘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우리 힘 밖에 있다. 상대의 마음은 우리 힘 밖에 있지만 우리 자신의 성장은 우리 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주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진짜 선물입니다.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은 상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을 완성해 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정리하며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손에서 시작해 마음을 거쳐 영혼으로 완성되는 여정을,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명언들을 만났습니다. 노자와 에리히 프롬과 키에르케고르, 파울로 코엘료와 앙드레 치드와 무라카미, 생텍쥐페리와 루이스 미겔과 앤 프랭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장자와 부처,
세네카와 공자와 니체와 에픽테토스, 알베르 카미와 톨스토이까지 이 모든 현자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수고이고 사랑받는 것도 수고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 속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손이 멈추고 마음이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진짜 사람, 온전한 사람, 완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가십시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소유가 아니라 성장으로,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 그러면 당신의 사랑은 평생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도 당신 안에 남은 것들은 영원히 당신을 빛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남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손에서 시작되지만 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더 많이 받는다는 것. 셋째,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 넷째,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다섯째, 사랑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 이 5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의미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손으로 주고, 마음으로 배우고, 영혼으로 자라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평생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채우시고 내일 하루도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즐기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리고 그 느낌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손이 멈추고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대로 충분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